다람이란 업체가 이제 2019년도에 사실은 저희 처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해외에도 없는 새로운 성인용품 전문점을 만들어보자. 코로나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을 새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인용품 전문점이라는 게 저희도 좀 낯선 분야이기도 하고 레퍼런스를 찾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찾기가. 국내에서는 일단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1세대라고 하면은 건물 2층에 조그맣게 성인용품 이렇게 써놓은 가면 안 될 것 같은 2세대가 다이소 스타일, 자파점 같이 6,000K의 형광등 아래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2세대들도 좀 다 망했어요. 안 되고 그래서 3세대로 나온 게 카페 같은 게 좀 규모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포커싱을 맞췄던 거는 성은 은밀하게 남겨두자. 감춰진 공간 안에서 이제 은밀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무언가를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기 상상 속에 있었던 판타지적이고 은밀하고 내밀한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하자. 감출 듯 보여질 듯. 너무 대로변에 이렇게 창 큰 게 2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키워드 2개가 커튼. 커튼이란 것은 비치는데 가려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은근히 가려지는 그런 묘한 매력들. 전면을 커튼으로 가려보자 라고 해서 어덜트 스토어라고 간판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가지만 이 앞에 이런 샤 커튼을 내림으로써 이건 역시 은밀한 공간이다 라는 이제 메타포를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키워드가 바로 복도를 뺀 거예요. 저희가 현실 세계와 그런 환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서 몰입하게끔 하는 그 중간 통로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 부동산이 조금 층고가 높았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천장을 낮게끔 해서 거울을 배치를 하고 양쪽에다가 이제 좁은 복도의 느낌을 해서 공간 자체가 좀 압도하게끔 하는, 복도를 넘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한국에서나 이제 해외에서나 성적인 행위의 무대가 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에도 많이 차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프레임이 감옥, 창살, 그래서 SM적인 요소도 있고, 아메리칸 사이코 같은 데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앤틱한 반복되는 패턴에서 오는 강박적인 느낌도 있고 호기심을 연출하게끔 하는 이미지들을 좀 계속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제 컨시어지 데스크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카운터는 단순히 계산을 하는 기능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의 환대와 그 제품 소개와 고객들한테 이제 제품 추천도 해주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브랜드별로 이제 구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극장식 간판을 사용을 하고 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줘서 화려한 무대 같은 것들을 연출하려고 기획을 했었고, 이렇게 진열장도 브랜드별로 진열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이제 좀 체험존이에요. 아크릴 반구 같은 걸 사용해서 직접 손을 꺼내서 만져보거나 이제 시연을 했을 때 진동이 오는 거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제일류나 이런 것들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그런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운드에 과장된 쉐입들을 줘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쇼룸을 좀 재현을 하고 싶다 해서 보이는 각마다 다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조도가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간이 화려해야 내가 어떤 제품을 짓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았어요. 2세대 중에 제가 다이소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품을 환한 조명 안에 들어놓으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보고 있는지 고르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고객의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티션도 많이 나눠두고, 그다음에 제품을 핀을 쏘지 않고 간접등으로 다 쏘게끔 하고,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좀 어둡게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포인트들이 이제 란제리 존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안에 영상들이 나오고 무대처럼 커튼 형태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 코스튬 같은 것들이 걸려있게끔 하는, 무대 같아 보일 수 있게끔 하나의
컨셉추얼한 체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제품들을 받아들이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선의 흐름상 란제리를 지나서 가장 딥한 제품들, SM 존들, 딜도 존들 이런 것들, 거기를 특별 제품 존이라고 하는데 가장 안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선상 가장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쇼윈도어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도로 쪽. 이 공간을 제일 안쪽에다 숨기는 레이아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도로변으로 오히려 주자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 떠 있는데 낮이라고 하면 밖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SM 용품을 보고 있는 거죠. 격자 창이나 창살들이 SM적인 거에 대한 거였다면 타공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피핑탕 관음에 대한 것들을 좀 은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멍 너머로 보는 세계, 보여지는 세계들, 그래서 조명들이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고 아크릴 환봉을 통해서 비춰지는 조명들, 이런 것들로 성적인 은유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인용품이라서의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프로젝트, 잘 풀면 재밌겠다 해서 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인용품들이 엄청 컬러풀해요. 핑크, 연두, 골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정돈돼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제품 하나하나를 포커싱하기보다는 이 주변 분위기나 거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힘을 주고 제품에는 힘을 빼자,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품 사이즈들이 좀 다양해서 어렵기는 했어요. 무게도 좀 생각보다 무겁고 쉐입도 다양해서 안 빠지게끔 제가 이제 가제작을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거치대 꼈다 뺐다 하고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테스팅을 여러 번을 거쳐서 만들게 된 거치대입니다. 많이 어려웠어요.